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영혼의 나이 그리고 인간의 의식의 진화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혼의 나이, 소울 에이지라는 이론은 마이클 뉴턴 박사의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이클 뉴턴 박사가 독자적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영성계에 있었던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만든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는 이론이 인간 의식의 진화 단계를 설명한 것인데요. 이것이 영성계에서 말하는 영혼의 나이 이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의 나이 5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혼의 5단계는 인펀트 소울, 신생아 영혼, 베이비 소울, 아기 영혼, 영 소울, 젊은 영혼, 매추어 소울, 성숙한 영혼, 올드 소울, 나이 든 영혼,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 영혼은 육체의 생존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신생아가 몸이 불편하면 우는 것처럼 분노, 두려움과 같은 원초적인 감정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윤회한 경험이 별로 없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까진 가지 못하고요. 그냥 내가 누구지? 삶이 무엇이지? 이런 것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특성이 있고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미신을 숭배하고 부족 사회의 전통을 따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윤회 경험이 많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문명사회에서는 살기가 힘들고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나 부족사회, 원시사회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베이비 소울, 유아 영혼인데요. 권위를 신봉하는 단계입니다. 유아기에는 자아 정체감이 발달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어떤 권위자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단계입니다. 권위 있는 종교를 믿고 그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국가로 치면 왕권 국가인데요. 왕권 국가에서 왕을 신봉한다든지, 공산주의 체제를 신봉한다든지, 이슬람 근본주의라든지 이렇게 무엇인가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베이비 소울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통제된 사회, 공산주의 사회나 이슬람 사회나 이런 사회들이 베이비 소울들이 많이 있고요. 선진국에서도 백인 우월주의자라든지 자기들만의 신념을 강하게 믿고 있는 닫힌 체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베이비 소울의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 소울, 젊은 영혼입니다. 젊은 영혼은 이제 자기의 독립성, 개체성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알겠고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 성취감을 맛보는 단계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물질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얻는 것에 아주 기뻐하고 아주 신나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사회가 영소울이 많은 사회예요. 사람들이 계속 사회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금방 뒤처지게 되는데 그런 내가 자꾸 부족한 존재처럼 보이고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선진국 중에서도 자본주의가 한창 발달한 나라, 자본주의 사회 중에서도 복지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사회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미국이라든지 한국, 일본, 요즘에는 중국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나라들의 젊은 영혼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영혼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매추어 소울, 성숙한 영혼, 장년기 영혼에 해당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단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숙한 영혼들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양한 사회운동, 환경운동, 동물복지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숙한 영혼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타주의적인 성향이 있으며 공감 능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생각하고 사회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유럽처럼 복지가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에 매추어 소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올드 소울, 나이 든 영혼이 있는데요. 나이 든 영혼들은 윤회 횟수와 경험이 아주 많아요. 다른 별에서도 오래 살았었고 지구에서도 수십만 년을 살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누적되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올드 소울은 사회적으로 돈을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뒤에 조용히 숨어서 자기만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영적으로 도와주는 일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분야에 종사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치유하는 사람, 힐러들, 그리고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올드소울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혼자 있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혼자서 명상하고 독서, 사색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로또를 맞았다든지 부동산으로 대박이 났다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갈 걸. 옛날에 다 많이 해봤어. 왕도 돼봤고 기족도 돼봤고 별거 다 해봤고 이제 더 이상은 그 경험에 미련이 없어요. 단지 이 삶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내가 뭔가 졸업반의 마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사회 부적응자다, 야망이 부족하다, 게으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 사람 자기 밥벌이도 못한다, 한심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드소울이 많이 태어나는 국가는 의식적으로 좀 높은 단계에 있고 복지국가에 해당하는 곳, 아이슬란드나 핀란드나 북유럽 국가들에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올드소울이 있지만 올드소울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퍽퍽한 사회입니다. 경쟁이 심한 사회라서 내가 물질적인 것을 등한시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고달파집니다. 그리고 동료가 별로 없어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함께 해줄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좀 약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죠. 스피리추얼러티라고 하는 영성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네 번째 매처소울에서 다섯 번째 올드소울 이 두 분야에 걸쳐 있는 분들입니다. 인권, 사회운동, 동물복지, 채식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경우 있잖아요.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최우선시한다. 그런 분들의 경우가 올드소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5단계가 의식의 진화 단계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열등하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를 놓고 봤을 때도 노인이 아이보다 더 우월하다 그렇게 보나요? 그건 아니죠. 아이가 자라면 언젠가는 어른이 될 것이고 노인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단지 그 시기가 달랐을 뿐이죠. 우리 영혼이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통틀어서 한 점에 놓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성인 중에서 나는 올드소울이야. 저렇게 물질 추구하는 애들은 단계가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소울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사회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지 이렇게 올드소울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단지 서로 공부하는 분야가 다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올드소울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나는 여전히 돈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나는 돈보다는 빨리 이 윤회를 벗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혼의 나이 다음으로 제가 설명할 것은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는 심리 이론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선회적 동태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입니다. 스파이럴이라는 단어는 수홍돌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양을 나타내고요. 인간의 의식이 나선 형태로 점점 커지면서 진화한다고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그레이브스 박사가 연구한 것입니다. 그레이브스 박사가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의 친구였는데요. 그레이브스 박사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입증하려고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선진화된 문명에서는 해당이 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는 이론을 만들었고 매슬로우조차도 이 이론이 자기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레이브스 박사의 제자 2명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코웬, 돈 백 두 사람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라는 책을 썼고요. 돈 백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켄 윌버라는 사람과 같이 연구를 해서 켄 윌버가 통합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켄 윌버는 무경계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켄 윌버 이전에 그레이브스 박사의 이론이 좀 더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에서 말하는 인간의식의 진화 단계 8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식 단계를 8가지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지 컬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원시 시대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배고프면 동물을 잡아먹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퍼플, 자주색 컬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영혼의 나이 이론에서 신생아 영혼에 해당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내면적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두려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 사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수많은 미신을 따르게 되고 터부, 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신의 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룹 안에서의 신앙체계,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레드, 빨간색 단계인데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이기적이고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를 정복하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배의 욕구가 강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런 것을 원하죠.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현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줄 모릅니다. 단지 나한테 필요하면 정복해서 가지고 좋다 싫다 이런 논리로 단순하게 살아가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레드 컬러의 의미는 가족이나 부족과 같은 집단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서 개체적인 자아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블루 컬러. 파란색은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레드 컬러 단계에서는 서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싸움을 하는 단계였다면 블루 컬러 단계에서는 그 혼란이 잠잠해집니다. 혼란을 다스린 단계에 왔고 무언가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규율, 외부의 권위에 의존한 것입니다. 이 단계는 영혼의 5단계 중에서 베이비 소울에 해당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의미 있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은 있지만 나의 내면을 아직 통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권위 있는 것을 보고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같은 종교 안에서도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단지 기복신앙을 가진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저 신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에 빠져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나의 내면의 신성을 보지 못하고 외부의 신이라는 것을 보고 숭배하는 단계입니다. 종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어떤 신념에 매달려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 신념, 사회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이 옳다라고 그 도그마에 빠져 있고 그것과 다른 사람들은 악마라고 배척하고 옳다, 그르다를 판별하는 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내면적인 영성은 그렇게 개화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5번째 단계는 오렌지 컬러 단계입니다. 오렌지 컬러는 영혼의 5단계 중에서 젊은 영혼, 영소울에 해당하고요. 성공지향적이고 물질지향적,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율을 믿고 따르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많이 판단하죠. 성공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루저라고 봐요. 그 사람의 내면적 가치, 영적 가치 이런 것은 잘 볼 줄 모르고 얼마나 부자냐, 지위가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쟁적인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 오렌지 단계의 영소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6번째 단계는 그린 컬러입니다. 이 단계는 영혼의 5단계 중에서는 성숙한 영혼, 매추얼 소울에 해당합니다.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사회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추구하며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합니다. 동시에 내면에서는 영성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7번째 단계는 옐로우 컬러입니다. 옐로우 컬러는 영혼의 나이 중에서는 올드 소울에 해당합니다. 그린 컬러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발달했다면 옐로우 단계에서는 감성을 넘어서서 이성의 단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1970년대 미국의 히피들, 뉴에이지 영성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린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옐로우입니다. 그린 단계에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회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에 봉착한 것입니다. 옐로우 단계에 온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막 동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단계에서 채식을 주장하면서 동물을 먹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매도할 수도 있는데요. 옐로우 단계에서 보면 채식이냐 육식이냐 이것을 떠나서 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 사회가 되었는가?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의식의 문제들까지도 감성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더 고차원적인 영성의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옐로우 단계에서는 외부의 규율이 아닌 자기 내면의 규율을 따르게 됩니다. 나의 내면의 신성이 깨어나서 이 신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린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자, 약자들을 배려하자, 동물들을 배려하자 이런 생각들이 그 이전에 이기적인 단계에서 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구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렌지가 개인주의적인 단계, 그린이 이타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옐로우 컬러로 가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든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옐로우 컬러에서는 정해진 규율이 없게 됩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나의 내면에서 통찰력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통찰력, 직관, 지혜가 발달하는 단계입니다. 지나치게 감성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좀 더 공정하게, 통찰력 있게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외부의 규율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도 전혀 거슬릴 게 없다는 그런 단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공자님이 하신 말이죠. 종심소욕 불유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거스르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 사회 규율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살펴보면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저것을 어길 수가 있고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약간의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 내면에서 규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이런 것을 자기 내면에서 즉각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지혜가 완전히 깨어나서 바라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중에서 맨 마지막 자아실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아실현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심리학자들이 만든 단어이고요. 자기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들을 꺼내서 개발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드러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내부에서의 신념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단계, 이런 단계를 자아실현이 완성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의 맨 마지막 8번째 단계는 털콰이즈 단계입니다. 털콰이즈라는 컬러는 터키석의 색깔을 의미하는데요. 털콰이즈 단계는 인간의 의식이 우주의식, 신의 의식과 완전히 합일이 된 단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의 에고가 완전히 소멸된 단계, 해탈, 열반에 이른 단계를 의미합니다. 개체적인 자아를 넘어선 초개아의 상태, 우주의식에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러서 더 이상은 지구에 윤회할 필요가 없는 영혼들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를 인간의 몸에 있는 7개의 차크라에 대응해서 볼 수 있는데요. 베이지나 퍼플, 생존 단계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차크라에 해당하고요. 레드, 블루, 3, 4단계는 단전에 있는 두 번째 차크라에 해당하고요. 오렌지 단계는
배꼽 위쪽에 있는 태양신경총이라고 하는 세 번째 차크라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차크라가 발달하게 될 때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이 깨어나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성숙한 영혼, 그린 컬러의 단계는 가슴의 아나하타 차크라가 개화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옐로우 컬러, 올드 소울의 단계는 아즈나 차크라가 개화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깨어나서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맨 마지막 털콰이즈 컬러 단계는 깨달음이 완성된 단계, 크라운 차크라, 사하스라라 차크라가 개화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물질주의적인 차크라에 머무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차크라에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살아온 윤회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즈나 차크라가 열린 상태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 의식의 진화 단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영혼의 나이와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두 가지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개인의 의식이 윤회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단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사회의 의식이 집단적으로 진화하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로 본다면 레드, 블루, 오렌지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렌지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 그린도 조금 있고 옐로우는 아주 극소수로 보입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드소울이라서 주변에서는 좀 외로우실 텐데요. 우리 올드소울의 임무라고 한다면 이 사회 전체 사람들의 의식의 상승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많은 힘이 됩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 한 명이 수행하지 않는 사람 몇십 명의 의식을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행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